반갑습니다. 교정기공학 및 실습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간유지장치 스페이스 메인테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공간유지장치는 소아치과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장치물입니다. 어린애들이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치아가 빨리 빠졌을 때, 그러니까 소아 환자니까 유치에 해당이 되겠죠. 유치가 빨리 빠지게 되면 결합의 발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맹출을 하면 부정결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빨리 빠지는 현상들은 상실된 공간에, 그 치아가 빠진 공간을 얘기를 하겠죠. 그 공간에 인접한 치아가 밀려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추후에 영구치의 대생치 맹출에 유용한 공간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치아 형태학 시간에 대생치와 가생치에 대해서 공부했을 겁니다. 대생치는 유치에 이어서 올라오는 영구치를 이야기합니다. 가생치는 유치가 없고 영구치 자체만 올라오는 것. 예를 들어서 제1대구치, 6번 치아죠. 그리고 제2대구치, 제3대구치, 이러한 치아들을 가생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중절치에서부터 제2소구치까지 대생치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유치에는 유중절치, 유측절치, 유견치, 제1유구치, 제2유구치, 여기에 후속되어서 올라오는 영구치를 대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교정기공학 1에서 영구치의 맹출 순서를 공부했습니다. 상학에서는 인구의 반가량이 612에 4537번 이 맹출 순서를 보인다 그랬죠. 그리고 하학에서는 인구의 한 40% 정도가 612에 3457번으로 맹출을 합니다. 또 발육공국도 공부를 했었죠. 유치가 이 발육공국이 충분할수록 영구치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충분하게 할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발육공국이 부족하게 되면 상학에는 맹출 순서 때문에 하이케나인 현상, 상학에는 이 견치가 하이케나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학에는 제2소구치가 락킹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치의 맹출 순서입니다. 유치는 A, B, D, C, E 순으로 맹출을 합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유중절치, 유측절치, 제1유구치, 유견치, 그리고 제2유구치 순으로 맹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유구치가 29개월 정도의 맹출을 완료합니다. 만으로 따지면 한 3살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4살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우유병 우식증이나 기타 질환으로 이 유치가 빨리 빠졌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인 제2유구치의 대생치는 영구치인 제2소구치입니다. 제2소구치가 맹출하는 시기는 10살에서 12살 정도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만으로 4살 정도의 이 유치인 제2유구치가 빨리 빠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적어도 10살까지, 6년이나 아니면 12살까지, 8년 정도까지 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겠죠. 그런데 이 6년 동안 빈 공간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면 6살, 2년 후에 제1대구치, 가생치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1유구치, 또 대합치. 자, 이러한 치아들이 맹출을 하면서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영구치인 대생치의 정상적인 배열 상태를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배열 상태가 되겠죠. 더불어 이 전치부에 예를 들어서 유치가 빨리 빠졌다고 가정을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 상당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앞니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들도 앞니가 빠져 있으면 이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죠. 일단 보기가 싫다라는 그런 문제가
이 심리적인 영향에 이 자극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치가 빨리 빠졌을 때, 조기에 상실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구치, 그 대생치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장치가 고려되어야 되겠죠. 유치가 빨리 빠졌을 때 그 빈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수동적인 장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 수동적인 장치,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수동적인 장치를 전체적으로 통칭해서 공간 유지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유치의 공간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가철식,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정식, 완전히 구강 내에 환자가 빼지 못하도록 고정시켜 놓는 그런 장치,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철식 공간 유지 장치는 하얼리 장치가 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 결손 부위에 그 인공치를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4로 유지를 얻게 되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한 1년 정도 이 공간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유치열은 36개월 정도에 완성이 되죠. 그리고 혼합치열은 이제 6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6세 때부터 6세구치가 올라오기 때문에 혼합치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치열기나 혼합치열기에는 이 장치의 유지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고정식 유지장치, 이 고정된다고 말씀드렸죠. 구강 내에 이 밴드 앤 루프나 아니면 링가라치, 또 아니면 낸시 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제2 유구치가 빨리 빠졌을 경우에 6세 때에 제1대구치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 제1대구치가 정상적인 위치를 벗어나서 맹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벗어나는 맹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존의 유지장치, 크라운 디스탈 슈라는 공간 유지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유지장치는 이제 보다 긴 기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정도까지 이 공간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식 장치가 적절하게 디자인되었을 경우에는 이 가철식에 비해서 치주 조직에 위해가 적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덜 불편하고요. 또 환자의 협조가 없어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구강 청결이나 아니면 그에 따른 구강 건강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공간 유지 장치 시간에는 이 공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 중에서 우리 치과기공소에 비교적 많이 의뢰가 되고 제작되는 장치, 밴드 앤 루프나 아니면 크라운 디스탈 슈, 그리고 로링가라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밴드 앤 루프 스페이스 메인테이너입니다. 한쪽 악의 편측, 한 개의 유구치가 빨리 빠졌을 때 이 발치된 공간을 유지시켜 줄 때 가장 적당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제1 유구치나 제2 유구치가 빨리 빠졌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제1 유구치가 상실되었는데 제2 유구치에 밴드를 장착할 만큼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2 유구치에 밴드 대신에 크라운을 장착해서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크라운 앤 루프 스페이스 메인테너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치아는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맹출하는 방향하고 그리고 전방으로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반대악, 경합되는 치아죠. 반대악궁에 있는 치아는 계속 맹출을 합니다. 그리고 경합 접촉을 하게 됩니다. 또 인전면 접촉면은 치아가 근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정상적인 치아의 때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유구치가 빨리 빠지게 되면 제1대구치는 전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제2 유구치가 빨리 빠진 경우에는 제1대구치가 올라오면서 전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방지할 치아가 없다면 전방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이것을 근심이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림처럼 제2 소구치가 맹출할 시기가 되었는데 맹출을 위해서 남겨진 공간이 충분하게 없다면 밴드 앤 루프 스페이스 메인테이너는 이 소구치, 제2 소구치가 해당이 되겠죠. 제2 소구치의 맹출을 위해서 충분하게 그 공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밴드 앤 루프의 구성은 이 장치의 유지를 제공하는 밴드가 필요합니다. 그림에서처럼 이 치아를 감싸 놓는 것을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아가 상실된 공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루프가 필요합니다. 직접 이 교정용 와이어를 가지고 와이어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밴드와 루프를 함께 고정시켜 줄 수 있는 납착부가 필요합니다. 이 납착부는 이 솔더 조인트입니다. 솔더링을 합니다. 납착을 한다는 뜻입니다. 금속을 녹여서 납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와이어링에 와이어의 굵기는 0.8에서 0.9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상실된 치아에 근심에 있는 이 유구치의 원심면에 맞추어서 제작을 합니다. 이 루프 와이어는 이 치아의 상실된 공간의 협측과 설측을 따라서 길게 연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1대구치에 장착된 밴드의 협측과 설측에 납착을 합니다. 스페이스 메인테너의 적응증은 유치열기나 혼합치열기에 제2 유구치가 빨리 빠졌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1대구치가 올라오는 시기에 이 제2 유구치가 빨리 빠졌을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구치 중에서 대구치가 빨리 빠졌습니다. 이 평생 갈 치아인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럴 때 치아의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동이나 티핑, 경사가 우려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 유지 장치의 비적응증입니다. 이 클라우딩이 너무 심하거나 또 공간 소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식증이 심할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전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맹출된 가생치, 아마 이 상황에서는 제1대구치가 가생치에 해당이 되겠죠. 6개월 이내인 경우, 그러니까 6세에 제1대구치가 맹출을 하니까 맹출을 한 제1대구치가 6개월 정도 지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한 개 이상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밴드 앤 루프 공간 유지 장치의 요구 조건입니다. 지금 공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영구치에 맹출을 하는 것을 이 루프가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입을 다물었을 때 이 공간 유지 장치를 장착하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물었을 때 입이 다물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합 장애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패시브하게 제작되어야 됩니다. 이 패시브하게라는 뜻은 수동적이라는 뜻입니다. 능동적이라는 부분에 반대되는 말이겠죠. 그냥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저항 없이 그 위치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억지로 끼워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밴드 앤 루프 제작 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이 밴드의 하연은 밑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치아의 치은연이나 아니면 치은연보다 약간 하방에 위치시킵니다. 이 밴드의 상연은 이 치아의 변연융선이 있습니다. 마지널 리지에 해당이 되겠죠. 이 높이와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마지널 리지보다 약간 하방에 위치하도록 제작을 합니다. 다음은 루프의 수평부 끝입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제1 유구치의 원심 변연융선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루프가 대략 원심 변연융선의 약 2mm 하방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치관의 길이가 짧거나 아니면 유견치의 경우에는 이 치관 접촉점 부위에 위치를 시킵니다. 컨택 포인트 있는 부분이라고 해당이 되겠죠. 이 루프는 치아가 상실된 공간에 근심에 있는 치아 원심면에 접촉시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루프 와이어는
협측과 설측으로 길게 연장한다 그랬죠. 이게 이 치은 부분에 최대한 근접해서 닿지 않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치은에 계속 이 근접해서 닿게 되면 환자가 아프겠죠. 그 부분이. 닿지 않도록 제작해야 됩니다. 다음은 크라운 디스탈 슈 공간 유지 장치입니다. 제1대구치가 맹출하려면 6세에 맹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1대구치가 맹출하기 전에 제2유구치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1대구치는 이 근심으로 이동되면서 맹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1대구치가 조직 아래에 있다면 이 밴드앤루프 또는 이 가철식 공간유지 장치를 장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1대구치는 근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위치로 맹출하면 이 소구치의 맹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1대구치는 근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맹출을 하겠죠. 그리고 바르지 못한 위치에 맹출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제2소구치는 맹출을 방해받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크라운 디스탈 슈 공간 유지 장치가 있습니다. 치존의 공간 유지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치는 밴드앤루프 공간 유지 장치를 많이 닮았습니다. 제1유구치상에 이 밴드나 크라운을 장착합니다. 그리고 이 원심에 있는 이 치조골 안에 있겠죠. 제1대구치를 향해서 이 루프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제1대구치는 아직 이 골조직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1대구치에 이 루프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1대구치까지 연장되는 부속물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블레이드 또는 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와이어의 이 돌출부, 이 2겹 이상의 두께를 가진 밴드 재료가 이 제1대구치에 근심에 접촉하도록 조직부 안에 위치시킵니다. 제1대구치는 이 블레드에 의해서 이 맹출을 유도받습니다. 이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골조직 안에 있으니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 제1유구치의 원심으로부터 제1대구치의 근심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가능하겠죠? 이 거리는 모형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치조제 상에 표시를 합니다. 이 위치에 치조제 안에 자른 것과 같은 홈을 팝니다.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이 미맹출된 제1대구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공의뢰서에 깊이도 명기를 합니다. 만약에 깊이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 블레이드를 이 치조제 안에 약 5mm 정도 연장시킵니다. 이 블레이드는 협솔로는 치조제의 중심에 위치시킵니다. 크라운 디스탈 슈의 수평부 길이는 이 발치된 치아, 그러니까 제2유구치에 해당이 되겠죠. 근원심 폭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슈의 수직부 깊이는 제2유구치의 원심 최대 풍룡부 바로 밑에 치은 조직에 그리고 치조골 엑스레이 상에서 제1대구치의 근심 인접면 최대 풍룡부의 약 1mm 하반까지 길이를 합니다. 또 이 수평부와 이 수직부의 각도는 이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제2유구치의 풍룡부하고 제1대구치의 근심 풍룡부 간의 간격이 충분히 있다면 약간 둔각으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제1대구치가 맹출을 하면서 축회전, 이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이 축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슈의 폭경은 3, 4mm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수직부가 상악은 이 치조정선과 직각이 되도록 합니다. 이 수평부는 대합치와
이 결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 1mm 정도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다음은 설축 호선, 로링걸 아치입니다. 이 장치는 하악의 좌우측 제2유구치 또는 제1대구치가 올라왔다면 제1대구치 같은 최후방의 치아 설측에 이 호선의 끝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악궁의 길이를 유지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특히 설축 호선은 이 하악의 2개 이상의 유치가 조기 상실되었을 때 사용을 합니다. 또한 영구치의 절치, 중절치나 측절치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영구절치가 올라온 아동에 또 사용을 합니다. 이때 구치의 전방 이동과 전치의 후방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또한 악궁의 수평적 공간을 보존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장치입니다. 만약에 하악의 영구절치, 하악의 중절치나 측절치가 맹출하고 있을 때 이 유견치나 유구치에 양측성 결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측으로 각각 밴드 앤 루프 공간 유지 장치를 사용해야 되겠죠. 하지만 설축 호선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입니다. 또 상악에도 설축 호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얼리 장치나 낸시 장치, 그리고 횡국의 호선 장치 등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축 호선은 일반적으로 제2유구치나 아니면 제1대구치에 이 밴드를 감겨져 있는 그 부분에 납착을 하는 고정식 설축 호선이 있습니다. 또는 이 밴드의 설측에다가 이 쉬스를 접합시킵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를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이 고정된 가철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반고정식 설축 호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고정원으로 사용되는 대구치의 전방이나 아니면 제2구치 부위에 이 와이어를 조절할 수 있는 루프를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기존의 설축 호선을 변경한 디자인이 되겠죠. 이 설축 호선의 기본적인 구조는 주선과 이 유지밴드 그리고 납착부 또는 이 설축 쉬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선입니다. 한쪽에 이 고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1대구치나 아니면 제2유구치 이 한쪽 설측에서부터 반대편의 고정원 치아, 그러니까 제1대구치나 이 제2유구치 이 설측까지 0.9mm 와이어를 이 전치부하고 소구치의 직경부에 수동적으로, 아까 패시브하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수동적으로 접촉시키도록 호선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이 밴드는 이 고정원이 되는 좌우 제1대구치나 아니면 제2유구치에 이 밴드를 이 치과에서 적합시킵니다. 제1대구치에 이 접합이 불가능하다면 제2유구치에 밴드를 접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착부나 아니면 이 설축 쉬스라 그랬죠. 이 납착용 합금이 있습니다. 이 합금을 통해 가지고 주선을 밴드의 설측에 납착을 합니다. 이 납착을 한 부위가 납착 부위입니다. 아니면 이 밴드의 설측에 설축 쉬스를 전기 납착합니다. 이 전기 납착한 부분에 이 와이어에 이 설축 호선의 와이어의 끝부분을 끼울 수 있도록 이 주선을 구부려서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구조로 보조 탄선이 있습니다. 치아의 교정력을 좀 가할 필요가 있다면 0.5mm 와이어를 주선에 납착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교정력을 얻도록 합니다. 또는 이 고리를 달 수도 있습니다. 훅입니다. 이 호선에 교정용 고무줄을 걸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고리 훅은 0.6에서 0.7mm 와이어를 구부려서 이 주선에 납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스포입니다. 이 스포는 이 결선부에 이 인접한 치아가 이 결선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인접치의 근심이나 원심에 해당되는 부위에 이 주선에 스포를 답니다. 납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결손된 인접치의 이동을 막도록, 그리고
이 결선부의 공간 유지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설측 호선의 적응증입니다. 이 설측 호선은 이 하악 악궁의 길이를 유지할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제2유구치나 아니면 제1대구치, 그 고정원으로 사용되는 이 최후방 치아의 좌우측이 모두 존재해야 됩니다. 좌측의 제1대구치나 우측의 제1대구치, 그리고 좌측의 제2유구치나 우측의 제2유구치가 이 고정원으로 사용되는 치아가 모두 존재해 있어야 됩니다. 또 짧은 기간 내에 이 계승치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될 때 이 설측 호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유치를 뽑을 예정이든지 아니면 빨리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악궁의 공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또 이 가철식 공간 유지 장치를 사용하는데 환자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치열기, 이 영구치나 유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기죠. 또 이 혼합치열기에 하악의 경미한 부정기압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다 올라올 때까지, 영구치열기 초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때까지 이 공간을 유지할 목적으로 보정장치로 사용할 때, 또 보조탄선이나 고리, 스퍼 이런 부착물을 납착해가지고 부가적인 경미한 치아 이동에 사용될 때 이 설측 호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설측 호선을 제작할 때 이 주의할 점입니다. 밴드의 상연은, 그러니까 고정원으로 사용되는 치아의 밴드의 상연이 해당이 되겠죠. 이 밴드의 상연은 근원심 변연융선의 높이하고 일치하든지 아니면 약간 1mm 정도 하방에 위치시킵니다. 설측 호선의 와이어는 전치의 설측 싱글룸 상에 이 수동적으로 놓이도록 합니다. 또 설측 호선의 와이어는 이 설측의 연조직에서 약 1에서 1.5mm 정도 떨어지도록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와이어의 열 처리도 해야 됩니다. 다음은 횡구개 호선 트랜스페레탈 아치입니다. 횡구개 호선은 0.9mm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상악의 구치부를 가로질러서 이 양쪽의 제1대구치를 연결시킨 이 호선 형태의 동적 교정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고정원 안정장치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장치 전체가 와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밴드에 납착되는 고정식과 밴드의 설측 쉬스에 삽입되는 고정된 가철식, 이 반고정 장치에 해당이 되겠죠. 고정된 가철식 장치가 있습니다. 횡구개 호선 장치의 적응증으로는 이 혼합치열기의 후기, 그러니까 혼합치열기 후기란 제2유구치가 제2소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를 혼합치열기의 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10살에서 12살 정도의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영구치열에 영구치가 다 올라온 시기를 영구치열이라고 그러죠. 영구치열기에 상악대구치의 회전 이동이나 아니면 치근의 협설측 토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여기서 또 토크란 회전을 의미합니다. 이 협설측 토크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또 혼합치열기 후기, 아까 혼합치열기 후기를 제2유구치, 이 제2유구치가 제2소구치로 교환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시기에 상악의 제1대구치가 이 근심이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의 제1대구치의 근심이동을 방지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치관계가 분명한 클래스 2 부정기압, 여러분이 그 지난 교정학 및 실습 1에서 이 부정기압의 분류를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구치의 기압 관계가 정상이었죠. 상악의 제1대구치의 근심 설측교도가 하악의 제1대구치의 이 근심 설측교도와 원심 설측교도 사이에 있는 협축구, 이 협축구에 위치해 있으면 이 정상기압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이 구치의 기압 관계가 정상이면서 전치 부위에는 이 클라우딩 되어 있거나 상악과 하악이 전돌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클래스 1 부정기압이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 같은 경우는 이 상하계 제1대구치, 조금 전에 상하계 이 1대구치의 근심 협측교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기준점, 여기에 하하계 제1대구치의 협측구가 원심으로 가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클래스 2 부정기압의 이 기압 기준이 됩니다.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이 상하계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교도, 이 기준이 되는 이 교두에 하하계 제1대구치의 협측구가 이 근심으로 가 있는 경우, 이걸 클래스 3로 여러분이 이 지난 학기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치 관계가 분명한 클래스 2의 부정기압, 여기에서 이 구치부의 이 고정원 유지에 필요한 경우 이 횡구계 호선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이 횡구계 호선 장치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먼저 구치의 회전 이동 장치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 2 부정기압, 조금 전에 상하계 제1대구치의 근심 협측교두, 이 기준이 되는 상하계 제1대구치에서 하하계 제1대구치 협측구가 원심으로 가 있는 상태를 클래스 2 부정기압이라고 그랬죠. 이 클래스 2 부정기압의 치료를 위한 이 보조적인 장치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치의 원심 이동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이 활성력에 의해서 이 우측의 상악 제1대구치는 원심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밴드를 제자리에 위치시키면 좌측 상악 제1대구치에서는 약간의 원심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근의 토크 회전 장치로 사용이 됩니다. 토크는 아까 회전이라고 그랬죠. 이 우측 암을 경합축으로 회전을 시켜 활성화시키면 교정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우측의 제1대구치 치근을 협측 토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고정장치나 아니면 안정장치로도 이용이 됩니다. 이 구치의 근심 이동에 저항하는 고정원으로 사용을 하거나 대구치를 교정한 후에 양측의 대구치를 연결시켜주는 안정장치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구계 호선 장치를 제작할 때 이 횡구계 호선의 넓이는 대략 4에서 5mm 정도가 적당을 합니다. U자형의 코핀 루프를 가진 횡구계 호선 장치 같은 경우는 7mm의 길이를 가지는 이 암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루프는 일반적으로 후방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루프의 열린 부분은 전치부를 향하게 합니다. 이 루프는 구계부에 1에서 1.5mm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계부에 완전히 접촉되지 말라는 뜻이겠죠. 1에서 1.5mm 정도 띄워야 됩니다. 그리고 정중선상의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루프의 각 부위로부터 다리 부분은 90도로 구부려집니다. 또 끝부분에 있는 태그 부위는 이 밴드의 근심 설측 능각 부위에 납작을 합니다. 이렇게 근심 설측 능각 부위에 납작하는 이유는 이 구치의 회전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 공간 유지 장치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횡구계 호선 장치, 그리고 링가라치, 그리고 크라운 디지털 슈, 밴드 앤 루프 공간 유지 장치. 여러분은 이번 시간에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이 다양한 종류의 가철식 그리고 고정식 공간 유지 장치를 학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치열이나 혼합치열기에 사용되는 공간 유지 장치들입니다. 유치가 빨리 빠졌거나 아니면 이 연구치가 비정상적인 위치로 맹출을 할 경우 이러한 이 공간 유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올바른 이 맹출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공간 유지 장치를 사용함으로 해서 이 부정기압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7주차 공간 유지 장치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